자, 첫 번째, 일단은 쌤이 이렇게 할게. 필기 부분 펴고. 필기 부분 펴고. 자. 첫날 1일차로 쌤이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일단 이렇게 적어볼까? 뉴턴의 운동법칙. 자, 갑자기 뉴턴 운동법칙. 그래, 물리에서는 역학이 상당히 중요한데 물리, 뉴턴 운동법칙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다.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까지. 됐지? 한 번만 적어보자면 뉴턴 운동법칙은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 이 법칙이 힘과 가속도의 법칙. 이제 3법칙이 작용, 반작용. 그렇죠? 작용, 반작용. 이렇게 나올 거라. 우리가 물리 뉴턴의 제1법칙, 2법칙, 3법칙을 해서 오늘 하고 뒤에 평형도 좀 할 건데 일단 법칙 이름만 한번 적었다. 두 번째, 힘. 힘. 힘이 정의가 뭘까? 힘이란? 자, 예를 쌤이 분필한테 힘 주면 어떻게 되겠노? 그치? 분필한테 힘 주면 안 부러진다. 똑딱 부러질 수 있지. 그 다음에 또 뭐? 던질 수도 있는 거 아이가? 그렇지. 그래서 요거 정의는 기억을 해야 돼. 정의는 모양과 운동 상태 변화 요인이다. 모양과 운동 상태의 변화 요인이 힘이었다. 그런데 힘은 두 번째 기호로 뭐라고 쓸까? 기호로. 얘가 영어로 force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 됐나? 원래는 얘가 기호는 이태리태로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적어야 돼. 그냥 대문자 F로 적는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랬나? 기호는 삐딱하게 적고 단위는 똑바로 세워. 그럼 쌤 얘기 들어봐봐. 있잖아. M을 쓰잖아. M이 삐딱하냐 똑바르냐에 따라서 아예 딴 게 되는 거라. M이 삐딱하면 이게 질량, 기호로 되는 거고 똑바로 딱 생기면 이게 미터가 돼. 이해되겠나? 요런 원리가 있다. 약속으로. 그래서 일단 힘은 F라고 쓰는데 대문자 F 삐딱하게 쓰는 거다. 자, 세 번째 힘의 단위는 뭐 쓸까? 야, 힘을 얼마의 크기로 줬어? 라고 하면 뭐 5뉴턴이에요? 10뉴턴이에요? 뉴턴이지. 맞지? 그래서 단위는 N 쓰면서 N이라고 읽으면 안 돼. 너무 없어비잖아. 뉴턴이라고 읽어주고.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알고 있었단 말이야. 1kg을 드는 힘이 얼마일까요? 중3 때 1kg 드는데 몇 뉴턴? 9.8뉴턴. 그렇죠? 9.8뉴턴. 근데 고등학생들은 야 9.8이나 10이나 계산기가 할 거다. 안 중요하다. 그냥 10뉴턴 해라. 이렇게 하기도 한다. 이랬나? 그러면 힘의 단위는 어떤 거 쓰냐? 킬로그램 힘도 쓰고 뉴턴도 쓸 거다. 이해됐어? yes. 자, 그러면 세 번째 여기다 좀 적을까? 이런 얘기 들어봤어? 알짜 힘. 알짜 힘. 여기 한 줄 잠깐만. 비울 자리가 없지? 오케이. 힘은 만약에 자리가 있는 사람은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면 표시를 화살표로 해.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를 해서 왜 힘을 주는 점이 있거든? 힘의 작용점. 그런데 힘을 얼마나 세게를 주냐를 여기 힘의 크기를 화살표 길이로 할 거라고. 힘을 어느 방향으로 주느냐 방향을 화살표 끝에다가 표시를 할 거거든. 이런 얘기 들어봤어? 기하 벡터 할 때 벡터 크기와 방향을 지닌다. 힘은 크기를 지니고 방향을 지니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화살표로 표시를 하는 거야. 화살표로. 그러면 알짜 힘이라고 적었는데 알짜 힘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시그마 F. 그러니까 모든 힘을 합해라. 모든 힘을 합하는 의미인데 일명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합력. 자, 조심해야 돼.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걸 합만 하는 건 아니라 더하게 했던 건 아니란 거지.
왜냐하면 좀 전에 쌤 힘은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다 그랬지. 첫 번째,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는 거라.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힘 주면 어떻게 할까? 2N 주고 3N 주면 그래 5N을 진짜 합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똑같이 2N이고 3N인데 반대인 거야. 반대 방향으로 2N 주고 3N 이렇게 더 길게 오른쪽에 줘버리면 얘는 합력이 얼마? 1N이란 거지. 말은 합할 것 같지만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어떻게 해? 차를 이용을 해서 구할 거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좀 짧으니까 2N이고 이게 좀 기니까 3N이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결국 합력은 몇 뉴턴? 오른쪽으로 1N이 되겠지. 됐어? 세 번째. 그럼 이렇게 양쪽으로 동일한 크기의 힘이 있고 또 다른 힘이 하나가 있더란 말이야. 그럼 이게 또 똑같은 힘이 양쪽으로 있으면 요거 두 개는 상쇄되지 않을까? 반대쪽이니까 차를 구하니까. 그치? 그럼 힘이 하나, 둘, 세 개지만 마치 얘만 작용하는 것처럼 되는 거지. 얘를 R자 힘이라 할 거라고. 아니, 얘들 둘이 크기가 똑같아. 그러면 좌우로 이렇게 됐으니까 얘들 둘은 상쇄가 되겠지. 상쇄가. 그럼 만약에 여기가 5N이고 5N이고 4N이면 반대쪽으로 같은 크기니까 없는 것처럼 되고 하나만 남아있을 거다. 그러면 이 R자 힘이라는 게 그거야.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합해라. 이랬지? 그럼 여기는 아래쪽으로 4N이 합력이겠지. R자 힘. 어렵진 않지, 그지? S. 자, 네 번째. 그러면 R자 힘과 운동. 쌤, 뭘 얘기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자.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대. 근데 잘 가고 있는 공한테 뒤에서 밀어주면 어떻게 될까? 더 빨라지겠지, 그지? 방향이 같은 거야. 방향이 같으면 일치하면 속도는 빨라지겠지. 근데 말 그대로 운동하는 거 굳이 색깔 다 안 바꿔도 돼.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는데 왼쪽으로 잡아 당겨버린 거야. 이해됐습니까? 좀 일부러 다 기호로 썼다.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힘 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운동 힘 안 들고 괜찮겠다. 그럼 어떻게? 반대쪽으로 힘 주지. 그럼 가는데 반대쪽으로 힘 주면 어떻게 될까? 당장 늦어지겠지. 느려지겠지. 이랬습니까? 나중에 멈추고 반대쪽으로 그건 나중에 얘기인 거야. 일단 느려질 거다. 방향이 반대라면. 세 번째, 그러면 운동하는 수직의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이런 경우가 뭐가 있냐면 여기 동그라미 하나 그릴까?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어.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등속, 원, 운동. 등속, 원, 운동. 집에 가서 베개 들고 한 번만 돌아보면 베개가 나를 막 당겨. 그 느낌이 들 거거든. 이러겠나? 어릴 때 해봤지, 그지? 최근에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러면 이렇게 내가 베개를 잡고 돌았지, 그지? 내가 베개를 잡고 도는 요 힘이 혹시 구심력일까? 원심력일까? 달라요. 달라요. 수현은 뭘까? 구심력일까? 원심력일까? 자, 그러면 힌트. 너가 왜 미술 시간에 원근감 하자. 그 원자가 무슨 원? 멀원. 멀원자야. 멀원자니까 이렇게 돌면은 누가 밖으로 당기는 느낌이 들어. 얘는 원심력이야. 원심력인데 멀어지는 힘. 원심력인데 이거는 가상적인 거야. 내가 안 돌고 있으면 안 느껴져. 이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베개를 잡아 당기는 후의 안쪽으로 느끼는 잡아 당기는 내가 준 게 구심력이야. 이랬나? 이렇게 하면 물체는 수직으로 움직이려고 한다고. 수직으로.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힘을 주면 물체가 어떻게 수직으로 움직이는 방향이 그게 계속 연결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무슨 운동? 등속 원 운동. 등속 원 운동. 자, 선생님 이렇게 할게. 똑같은 속력으로 동그랗게 돌고 있지. 등속 원 운동은 힘이 작용해야 되겠나? 힘이 작용하지 않아도 되겠나? 아니, 힘 작용하지 않으면 끊어지거나 나와버리면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 계속해서 힘이 작용해야만 해. 됐지? 계속해서 구심력이 작용해야만 등속 원동이 일어난다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 요력, 힘이지. 맞지? 얘들아, 힘의 크기는 일정해. 됐나? 힘의 크기는 일정한데 방향은 어떨까? 매번 달라져. 봐봐. 지금 요 노란색이었지? 조금 있다가 되면 빨간색이지? 조금 있으면 파란색이지? 방향이 같아 달라? 계속 달라지는 거야. 우선 원 중심이 돼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출발점에서 방향으로 본다면 방향이 계속 달라져.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힘의 방향이 계속 변화를 하는 거야. 쌤이 아까 원래 힘은 벡터량이라 그랬지. 크기도 중요하고 방향도 변하다 그랬다. 그러면 여기는 일정한 크기의 힘은 맞지만 일정한 방향은 아니지.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 F는 ma? F가 뭐라고? 힘. A가 가속도. 됐지? 그럼 쌤 한번 보자. 등속 원운동은 빠르기는 일정하지. 운동 방향 변하지. 가속도 운동일까 아닐까? 가속도. 속도가 변하는 거. 맞나 이거? 더할 가짜지만 가속도. 속도가 달라지는 운동이다. OX. 옵니다. 왜냐? 접선 방향으로 움직일 거거든? 방향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똑같은 빠르기지만 방향이 계속 바뀌었어. 됐지? 그러면 속도는 빠르기 방향 다 포함하는 거거든? 됐습니까? 그럼 이게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 가속도 A. 요거 속도 변화. 시간당 속도 변화. 속도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지? 방향이 바뀐 거니까. 가속도 운동이다. OX. O다. 그러면 여기다 적어줘. 등가속도 운동이다. OX. X. 뭐가 달라졌어? 등. 등자가 무슨 등? 같을 등. 그러면 힘과 가속도, 힘 때문에 가속도, 가속 때문에 힘이니까 힘이라고 나오면 내가 가속도를 생각을 해야 돼. 가속도 나오면 힘을 생각을 해야 돼. 일정한 힘이 아니야. 아니야. 일정하지 않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치? 그러면 일정한, 같은 힘이다. OX. X라고. 됐습니까? 가속도를 힘으로 바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등. 가속도는 아니다. 이해됐나? 오케이. 그러면 힘과 운동 방향의 관계다. 힘과 운동 방향의 관계. 거기에서 보면 첫 번째 방향이 일치할 경우도 있고 반대 방향이면 느려질 거고 세 번째 수직이라면 방향은 변할 거다. 그러다 보니까 등속 원운동을 할 거다. 등속 원운동은 어떤 운동인데 가속도 운동이다. 됐나? 좀 심심해서 네모 박스 하진 않았을 거야. 이해됐나? 그 얘기 너희도 하고 얘를 익혀줘야 돼. 그리고 등가속도도 아니다? 아니다. 이 등자가 틀린 내용이다. 가속도는 맞지만 등가속도는 아니다. 이해됐지? 자, 그쵸. 가속도가 계속 일정하다? 힘이 계속 일정하다. 그건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면 사실 네 번째 게 필요해. 네 번째 게 뭐냐면 비스듬하게. 아니, 너는 그 다음에, 옆에. 제일 위에. 아니, 옆에 페이지 필기 안 할 거야. 위에 적어. 자, 비스듬하게는 아니라 쌤이 강조를 안 할 거라서. 왜냐, 너희들 이런 경우 비스듬하게야.
어떤 물체가 던져졌는데 중력이 작용해. 포물선 운동하는 경우 있지. 요 경우 물체가 운동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력이다. 이해되겠나? 물체가 운동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력이다. 힘과 운동이 비스하지. 계속 방향 빠르게 다 변해. 맞지? 방향과 빠르게 다 변할 거니까 그냥 굳이 선생님이 강조를 안 했다. 그러면 지금 아마 관성의 법칙은 아주 가볍게 넘어갈 거거든. 아주 가볍게. 5번이지, 그지? 5번? 네. 관성의 법칙. 얘를 관성이 뭘까? 성질이야, 성질. 뭐뭐 하려는 성질. 현재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만 하고 싶어.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조사 다 뺐다, 그지? 조사 다 뺐다. 키워드는 저거다.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됐나? 그러면 한마디로 얘들아, 현재의 운동 상태라는 게 물체가 움직일 수도 있고 정지해 있을 수도 있지. 딱 두 가지인 거야. 움직이냐 정지하냐. 움직이던 거 그대로 움직일 거야. 그대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유지한다 그랬지. 맞지? 바뀌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빠르기도 방향도 안 바뀐다는 거지. 그럼 빠르기도 방향도 안 바뀌면 등속, 직선, 운동 요렇게 될 거라고. 말 됐나? 그러면 정지하고 있던 물체는요? 뭐 그대로 유지해서 그대로 정지 상태를 유지하면 되지. 근데 잠깐만, 얘는 힘 받았는 걸까 안 받은 걸까? 힘을 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나? 운동 상태가 유지될 수 있나? 아니지. 그치. 그럼 얘는 힘을 안 받았어. 안 받으니까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겠지. 근데 갑자기 힘 받아도 나 그대로 있을 거야. 이게 관성이다. 가능하겠나?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관성은 이렇게 적어준다. 빨간색으로 질량에 비례한다. 무거운 거는 선생님이 분필 같은 거 요만히 작은 거 한 통 밀면 밀리겠지. 그치. 근데 묵직한 무거운 고3책 이런 거 손가락 똑같이 힘줘서 밀면 밀릴까 안 밀릴까? 안 밀린다는 거지. 그럼 유지하려는 성질은 누가 크다? 질량이 큰 게 클 거다. 맞지? 그래서 버스는 갑자기 출발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엄마 아빠 차는 엑셀 밟으면 갑자기 붕 출발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버스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그런 거다. 그래서 운동 관성도 있고 정지 관성도 있고. 자, 지금부터는 필기를 안 합니다. 듣고만 넘어가자. 자, 우리가 운동 관성이 있고 정지 관성이 있다. 움직이던 거 그대로 움직이려고 한다. 멈춰있던 거 그대로 멈추려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후추를 뿌리는 거 운동 관성인 거야. 무슨 얘기냐? 후추통 안에 구멍이 송송송송 있어. 안에 후추 들어있거든. 가만히 들고 있으면 안 쏟아져. 툭툭툭 치면 쏟아지대. 그치? 병 내려가다가 갑자기 내가 팍 멈춰보는 거야. 근데 병 내리다가 내가 멈추면 후추는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병이 멈추니까 후추는 그대로 빠지는 거지. 소금이나 후추 톡톡톡 쳐지는 게. 이랬습니까? 같이 내려가자 했다가 내 손이 멈추니까 후추는 그대로 내려간다. 됐어? 그 다음 또 운동 관성 어떤 게 있냐? 내가 넘어졌어. 왜? 뛰어가다가 발이 걸린 거지. 내 몸은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내 발도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발이 멈추니까 내가 넘어진 거. 이랬지, 그지? 운동 관성. 그 다음에 또 하나. 차가 갑자기 정지를 해. 급정지. 몸이 어디로 쏠려? 앞으로 쏠리지. 그래서 에어백이 앞에서 터지지. 그러면 지금 왜 그렇습니까? 요거는 쌤 조금 이따 적으라 할 거다. 자, 기다려봐래. 아직은 적는 거 아니다. 버스가 있다. 버스가 있는데 버스가 지금 왼쪽으로 달리고 있었어. 그치? 왼쪽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힘을 딱 주는 거야. 누가 줬을까? 운전기사가 브레이크 밟았겠지. 맞지? 운전기사가 브레이크 밟았어. 그러면 운동하는 반대쪽으로 힘이 란 거지. 그러면 꼭 기억을 해야 돼. 이 밖에서 주는 힘을 무슨 력? 외력.
밖에서 주는 힘. 그러면 안쪽에 있는 모든 물체는 반대쪽, 외력의 반대쪽으로 관성력이 작용을 해. 관성력. 어떤 의미냐? 내 몸이 그대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몸은 그대로 간다. 근데 버스가 멈춘 거니까 내가 앞쪽으로 쏟아진다는 거지. 그때 보면 손잡이도 앞으로 쏠리고 내가 들고 있던 가방도 훅 앞으로 쏠리고 사람도 앞으로 쏠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이걸 개라고 하거든. 개 안에 있던 모든 물체는 외력의 방향과 반대쪽으로 관성력이 작용한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건 잠깐 기다려보고, 그러면 정지하고 있던 물체 계속 정지한다. 이런 게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컵에다가, 분명히 이건 갑자기 힘줘야 되는데, 좀 삐딱하다. 동전을 올렸어. 컵에다가 종이 놔두고 동전 올려놓고, 살 땡기면, 동전이 같이 끌려와. 살 땡기면. 그치? 근데 하나, 둘, 셋, 톡 빼버리면. 동전은 가만히 있으려는 관성이 있어. 그러다가 종이가 제거가 되니까 똑딱 떨어지는 거지. 하나, 둘, 셋, 탁 잡아당기면. 이랬나? 그럼 이게 바로 너희들 욕실에서 휴지 쓸 때도 마찬가지잖아. 휴지 이렇게 딱 걸쳐졌는데 하나, 둘, 셋, 톡 잡아당기면. 그리고 각 티슈 같은 경우도 쓱 천천히 뽑으면 줄 끌려오는데 하나, 둘, 셋, 톡 뽑으면 나머지 그대로 한 장만 툭 빠지는 거. 얘도 관성이다. 이랬습니까? 근데 혹시 망치를 써본 일은 잘 없을 건데 캠핑장 가도 뭐 누가 팩 받겠나, 그지? 아닐 건데 망치가 헐거워질 수가 있어. 근데 망치는 대충 그리면 사실은 이렇게 생긴 자루라고 이야기해. 이 자루가 나무로 만들어졌거든. 이거 그냥 쇠덩이야. 진짜 무거워. 진짜 무거운데 내가 지금 어릴 때 이게 아빠 하는 게 궁금해서 건드리다 손톱 빠지고 뭐 난리가 났어. 왜 궁금했겠노, 맞지? 왜 하겠노, 그거. 자, 요 쇠덩이하고 나무하고 나사가 없어. 고정된 나사가 없어. 그래서 이게 쇠덩이 되게 무겁거든. 관성이 크지. 그러니까 이거 못 박는 거 툭툭툭 한다. 이게 휙 안 날아가. 근데 좀 헐거워질 수는 있어.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문제 같은 데 있어서 톡톡톡 치면은 얘가 망치 머리가 고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사실 얘가 운동 관성이거든. 내가 이 책상 같은 데다가 바닥 같은 데다가 망치 자루 쿵쿵쿵 친다고. 됐나? 준아야 괜찮아? 괜찮아? 쿵쿵쿵 치면은 얘가 쇠덩이가 내려가다가 자루가 고정돼 있으니까. 난 내려가던 거대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단단하게 팍 박히는 거다. 나무 사이에. 이해됐습니까? 뭐 그런 얘기가 관성이다. 그럼 관성은 이제 요 얘기만 한 번만 기억을 하자. 관성. 요것만 기록. 어떤 개가 있고 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다. 그러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의 반대쪽으로 관성력이 작용하고 이 관성력은 물체를 운동 방향 어느 쪽이었든지 상관이 없대. 어디로 운동하고 있는지 상관이 없다.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한다.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관성은 현재 운동 상태에 유지하려는 성질이니까 현재 운동 상태가 정지했건 운동을 했건 상관이 없다. 즉 운동 상태는 전혀 상관이 없다. 질량에 비례해서 나타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래서 일단 관성력이라는 게 있다. 우리 주에 쓸 거라서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 자, 두 번째. 이게 조금 더 뭐 문제의 활용도가 높은 거니까 중요하다. 6번 힘과 가속도의 법칙. 힘과 가속도의 법칙. 아마 오늘 첫날이라서 쌤 속력하지 않을까, 속도하지 않을까, 에너지하지 않을까? 그건 아니고 힘부터 먼저 해야지 물리되는 거니까 힘과 가속도의 법칙. 혹시 힘은 기호로 뭐였지? F였지. 가속도는 아까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막 했다 그지? 액셀러레이션 해서 가속도 A 이렇게. F는 대문자입니다. 가속도 A는 소문자다. 근데 혹시 저 궁금한 거 있는 거 아니야? 덜 적었구나.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있잖아.
자, 그러면 힘과 가속도의 법칙.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게. 첫 번째. 질량이 일정한 물체가 있어. 질량이 일정한 물체에 한 물체는 F를 주고 한 물체는 2F 주고 한 물체는 3F 주고 힘이 점점점 커지면 그러니까 똑같은 물체인데 10N을 밀고 20N을 밀고 30N을 밀면 속도 변화가 어느 게 제일 심할까? 힘 세게 준 거. 맞지 그지? 그래서 너희들 속도 변화 이렇게 적어도 되나? A는 가속도는 델타 T 설마 타임 알겠지 그지? 시간 변화량분의 델타 V 벨로시티 속도 속력 했을 때 속도 변화량 요게 가속도. 힘이 세면 가속도가 아마 더 세질 걸 같은 질량이었기 때문에. 그치? 이걸 갖다가 쌤 요렇게 해놓을게. 혹시 이 그래프 과학생들 제일 좋아하는 그래프야. VT 그래프. 보통 그치? 문자를 앞에 적지, 그치? 숫자를 앞에 적지. 네. 조금 졸렸는가 봐. 근데 충분히 잤는데. 자, 늦게 오려고 그랬잖아. 조는 사람 없었는데, 미리. 자, 혹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지? 델타 T분의 델타 V 아닐까? 맞지? 그 기울기가 가속도인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힘을 F 주냐, 2F 주냐, 3F 주냐가 기울기가 1이냐, 2냐, 3이냐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 F 줬을 때, 2F 줬을 때, 3F 줬을 때. 됐지? 그러면 여기는 딴 거 아니다. 누구하고 비례할 것 같아? 힘하고 가속도하고 비례할 것 같아. 맞지, 그지? 두 번째. 여기다 적으면 보기가 조금 더 편하겠지. 그럼 힘이 일정하대. 힘은 일정한데 하나는 M짜리고 하나는 2M짜리래. 그러면 똑같은 힘을 줬는데 어느 게 속도 변화가 클까? 무거운 거, 가벼운 거. 가벼운 거 맞지? 그러면 질량이 작은 게 속도 변화는 크겠지. 맞지, 그지? 그럼 요거 두 개는 무슨 관계?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쌤 적진 않았는데 힘하고 가속도는 비례할 거고 여기 질량하고 가속도 질량분의 1과 가속도가 비례할 거고 되겠나? 그럼 공통적인 게 누구? 가속도지. 맞지? 요거 가속도 세 번째 정리를 하자면 가속도는 비례한다. 어디 비례하고? 힘에 비례하고 질량분의 1에 비례한다. 됐습니까? 근데 과학자들이 되게 싫어하는 게 이거 비례한다. 아주 싫어하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경우에 따라 상수를 넣거나 안 그냥 등호를 써서 단위로 맞춰주거나 그렇게 하면서 얘를 등호로 바꾸고 분수도 싫어해. 그래서 옮겨. A는 N분의 F 또는 F는 NA. 그래서 책에서는 F는 MA인데 쌤님을 사랑하는 공식이 A는 N분의 F란다. 왜 그렇겠노? 문제 푸는 땐 그게 활용도가 높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별 하나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다. 그럼 가속도가 뭐죠? 가속도는 정의상 시간당 속도 변화이다. 시간당 속도 변화다. 그런데 얘를 보니까 뭐로 구할 수도 있다? N분의 F로 구할 수도 있다. 쌤하고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좀 많아. 그냥 IQ가 별로 안 높기 때문에 쌤 같은 경우는 이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 질량이 제시가 되고 힘이 제시가 되면 그러니까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질량과 힘이 제시되면 얘들 제시되면 이거 풀어야 되는 건데 이거 알아내야 되는 건데 이게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돼. 머리 좋고 나쁘고 이거. 가속도를 물었는데 얘가 제시가 될 수가 있어. 시간 속도. 그럼 시간 속도로 가속도 해야 되고 질량과 힘인데 가속도 물으면 N분의 F가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갑자기 내 머릿속에 이게 있는데 얘 물어버리면 골치 아프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웬만하면 같은 거는 같이 묶어서 놔둘 테니까 얘도 요거는 꼭 기억을 하기. 대체 같이 기억을 해야 한다. 자, 그러면 힘과 가속도 법칙에 여기까지 됐지, 그지? 자,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걸 하나 할게. 밑에 다 썼던 거 맞나? 예스. 자, 선생님이 칠판에 군더더기 없이 싹 지우는 이유는 지금부터 두뇌를 풀 가동해야 됩니다. 왜냐, 이게 조금 생소하거든. 아니, 어려운 건 아니야. 어려운 건 아닌데 생소해. 그치? 우리 아까 몇 번 했었지? 6번, 맞지? 7번, 7번. 자, 운동, 방정식.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되게 시시한데요. 제가 적어 드리려고 이 아침부터, 아니, 얘가 기본 탄탄해야 되기 때문에 했던 거고. 자, 운동 방정식이야. 혹시 이 쌤이 이렇게 물어볼까? 방정식이 뭔지 우리가 알 수? 그러면 예전 거 가르쳐 줄게. 한 30년 전에, 쌤이 할 때, 내 같은 경우는, 정의는 잘 외웠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오류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기억하는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이 원화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식. 아, 맞나? 그러니까 미지수 X 또는 뭐 다른 게 어떤 게 됐더라도 그게 미지수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게 방정식이다. 근데 갑자기 지금 운동 방정식은, 그치. 설명하자면, 시그마 F는 시그마 M, A. 그러니까 공식 사이에는 점을 안 찍어도 돼. MA. 됐나? 단위는 점을 찍어요. F는 MA하고 맞아, 똑같아. 그런데 왜 이렇게 적었느냐? 물체가 하나가 아니라, 물체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힘이 하나가 아니라 힘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다. 이랬지? 지금 최대한 색깔을 안 쓸 건데, 정말 중요한 것만 색깔을 좀 쓰도록 노력을 해볼게. 노력을 해볼게. 자, 첫 번째. 케이스 이해 잘 안 되면 얘기를 해야 한다. 어떤 수평면에 물체 두 개가 있는 거야. 하나 있으면 안 돼. 두 개가 있어야 돼. 최소 두 개. 2kg과 3kg짜리가 있었다. 선생님이 옆에서 A와 B 맞붙여 놓고 옆에서 10N의 힘으로 밀었어. 선생님이 지금 제시한 문자가 뭐 있을까? 제시한 값이 힘과 질량이지. 그럼 혹시 너는 뭐가 생각이 나? A는 MA, A는 N분의 F, A는 N분의 F. 너희한테 뭐 구하라는 얘기야? A 구하라는 얘기야. 가속도 A를. 그럼 가속도 A가 얼마일까? 이게 시그마 M이 들어야 한다고. 2, 3이지만 얘가 묶어서 5kg짜리라고 생각을 한다고. 됐지? 그럼 5분의 10이 되겠지? 얼마? 2.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들어갔지. 됐습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적을게. FA. 지금 이게 뭐예요? A의 알짜힘을 이렇게 적습니다. FA라고 적으면 알짜힘. A에 작용하는 힘이 하나가 아닐 거야. 이해됐나? 그럼 쌤 왜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 준 20N이 A에 작용하는 힘이 있긴 한데 그거 말고도 있어. 너가 한번 생각해봐. 쌤이 내가 이렇게 있는데 옆에 지민이하고 같이 서 있었어. 누가 미는 거야. 이렇게 내가 그냥 야가 미는 대로 그대로 밀리겠나? 이 지민이가 버티고 서 있는데. 안 봤으니까 그지? 쌤보다 한 3배 더 큰 애인데. 그치? 그럼 좀 밀리겠나 안 밀리겠나? 그래도 좀 밀릴 수가 있다. 세게 밀면. 그 상황인 거야. 대체 누가 믿으면 깜짝 놀라겠다. 쌤보다. 네. 반쪽도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힘을 주면 얘가 밀 때 얘가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생겨.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사실은 쌤 뉴턴 운동 제3법칙을 설명을 안 했거든. 근데 일부러 그냥 들어왔어. 자, A에 작용하는 힘은 이쪽 10N과 B가 A 밀어주는 힘. 까지 해서 그럼 잠깐만. 이 힘 오른쪽이지. 이 힘은 왼쪽으로지. 방향이 같나 다르나? 다르지? 그치? 그러면 A한테 작용하는 힘. 이쪽 힘이 아마 10N이 더 크고 이게 작을 거거든? 잘은 모르지만 너 이렇게 해야 돼. 얘가 왜 중요하냐면 물체가 여러 개면 이렇게 되지만 물체가 하나일 때도 그 알짜 힘은 이렇게 구하는 거야. 가속도 구해서 MA로 알짜 힘이 구해져. A의 질량이 얼마? 2. 가속도가 얼마? 2. 몇 뉴턴?
헐, A가 10N을 받은 건지 알았는데 이 A가 여기서 보면 10N 받았거든? 근데 얘한테 작용한 건 실질적으로 4N밖에 없다는 거야. 4N밖에 없다는 거야. 아까 구했잖아. A는 N분의 F. 맞지? 그러니까 분명히 얘를 구해서 그 다음에 하는 거라. 됐습니까? 가속도를 먼저 구해야 되고 가속도 해서 R자임을 하는 거고. 그러면 왜 4N밖에 안 남았을까? 이쪽으로 얼마? 6N이라는 힘이 있어줘야지. 아, 저거 더 큰 거 빼기 작은 거에서 차구해서 R자입니다. 말 되겠나? yes. 그러면 자 여기는 빨간색을 준다. 요 6N은 F 밑에 적어도 상관이 없다. B가 A를 미는 힘이다. 이걸 뭐라고? B가 A를 순서대로입니다. B가 A를 미는 힘이다. 이렇게 될 거다. 하나밖에 없으면 그 물체의 R자임이 돼. 두 개가 있으면 주어, 목적어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럼 지금 갑자기 6N은 자, 조금 아프네. 많이 아프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뭐냐? 이게 작용 반작용이거든. 만약에 B가 A한테 미는 힘이 6N지 그러면 자 여기 이건 빨간색이다. F, A, B는 마이너스 F, B, A 박스 빡 치고 이게 사실은 작용 반작용이에요. 작용 반작용. 내가 칠판 쳤더니 칠판이 내 손을 때렸어. 그치? 작용 반작용. 옛날에도 작용 반작용이라 하지 않아서 작반이라 이야기했어. 귀찮았어. 얘기 다 못해. 작반. 자, 혹시 요 마이너스 보여?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뭘까? 방향. 물리에서는 부호가 의미하는 게 뭐다? 방향을 의미할 거다. 부호가 방향을 의미할 거다. 요건 내용 박스입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가끔 나오는 에너지 빼놓고는 부호는 방향이다. 됐습니까? yes. 자, 그러면 잠깐만. B가 A 미는 게 몇 뉴턴? 6뉴턴. 그럼 A가 B 미는 건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6뉴턴. 됐어? 그러면 여기 자 B 호출. 야 B 이리 와봐. 왜요? 했더니 여기서 이렇게 밀어주는 F. A가 B를 미는 힘이 몇 뉴턴? 준현? 유튜브 먹거나 움직여야 돼. 자, 됐습니까? 6뉴턴이 있다. 그럼 여러분 이거 F는 MA 성립 하나하나. 한번 봐봐. B 몇 킬로그램? 3kg. 가속도 얼마? 2. 6뉴턴 맞나? 그치? 자, 빨간 펜 쥐어봐봐. 빨간 펜 쥐고 요렇게 물체가 있지. 여기다 적어줘. 함께 운동. 함께 운동이라고 적어두고 그게 의미하는 것은 가속도가 똑같다다. A, B가 함께 움직이지. A 가속도나 B 가속도나 똑같은 거다. 말 되겠나? 그럼 잠깐만. A 가속도나 B 가속도나 똑같지? 그치? 그럼 잠깐만. 요건 안 적어도 돼. F는 MA. 가속도가 똑같으면 질량하고 힘은 무슨 관계? 알지? 비례 관계지. 얘 크면 얘 크다. 그럼 자 이제는 눈으로 봐도 될걸? 자 봐봐. 때려봐봐 얘를. 10N 줬어. 2kg, 3kg인 거야. 얘가 함께 움직이니까 가속도가 똑같아. 그럼 F는 MA에서 A 똑같으니까 F와 M은 비례 관계. 질량이 몇 대 몇? 2대 3. 힘을 몇 대 몇? 2대 3으로 나눠 가져야 돼. 그러니까 얘한테 작용하는 R자임이 몇 뉴턴? 4뉴턴. 얘한테 작용하는 R자임이 몇 뉴턴? 6뉴턴? 이렇게 될 거라고. 됐지, 그치? 그러고 나니까 쌤 계산 안 해도 나오네.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한 거지. 머릿속으로 계산한 거지. 됐나? S. 자, 이게 케이스 1이거든? 케이스 2 하겠습니다. 왜 지우냐고? 이유가 있어요.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케이스 2에서. 자, 선생님이 자, 이게 가속도가 같다 함께 움직인다가 어떤 의미냐면 선생님이 가졌을 때 내한테 세 아들이 있단 말이야. 세 아들인데 큰아들, 둘째, 셋째 이렇게 셋째 먹는 게 비슷하지만
사실은 얘들 어릴 때는 한두 달 차이만 하더라도 사이즈도 엄청나게 다르고 뭐가 되는 것도 다르지, 그지? 그럼 이렇게 할게. 자, 선생님한테 세 아들이 있는데 넘버 1, 2, 3 그치? A, B, C라고 하는데 나는 자, 1, 2, 3 1kg, 2kg, 3kg이라고 치자. 그치? 다시 한번 넘버 1, 2, 3 1kg, 2kg, 3kg 1kg, 2kg, 3kg 여유가 없어요. 빨리 적어야 돼. 여기서 지금 생각보다 여유가 없어. 지금 할 게 많아. 지금 되게 천천히 나갔거든. 자, 여기서 6N으로 밀었느냐? 이쪽으로 6N으로 밀었느냐? 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다 만족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큰 애는 많이 먹어야 되고 작은 애는 적게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사탕 6개를 줬다. 그러면 첫째는 뭐 사탕 아니고 뭐 딴 거라도 이게 1, 2, 3 몸무게 많이 나가는 애는 많이 먹어야 되고 적게 나가는 애는 적게 먹어야 되잖아. 6개 주면 1대 2대 3으로 나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자 이렇게 내가 6개 주면 지 3개 먹고 몇 개 넘길까? 3개 넘기겠지. 맞지? 그럼 얘는 지 2개 먹고 몇 개 넘길까? 하나 넘기겠지. 그게 서로 사이의 힘인 거야. 됐나? 자 그러면 반대로 내가 이쪽에서 6개 줬단 말이야. 야, 그럼 니는 만족하려고 하면 하나만 먹고 형아 넘겨 이렇게 되겠지. 둘째 형아 큰 형아 몇 개 줘 이렇게. 그럼 지 하나만 먹고 몇 개 넘겨야 돼? 5개 넘기겠지. 몇 개 넘겨야 돼? 지 2개 먹고 3개 넘겨야 돼. 이게 바로 작용하는 힘인 거야. 자 봐봐. 얘가 A고 B고 C라고 이야기했을 때 F A가 B한테 준 힘이 얼마야? 5N이지. 맞지? 여기서 봐봐. F A, B, C B가 A한테 준 힘이 얼마야? B, A 1밖에 없지. 그리고 똑같은 애들이고 똑같은 힘을 받았는데 그들 사이의 힘은 그치 어디서 누가 먼저 주느냐에 따라 방향이 아예 달라질 수가 있다고. 그럼 이거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 풀 때 적어봐야 된다 그랬지. 손으로 적어야 돼. 아니면 실수가 나. 됐습니까?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똑같이 1이고 2고 할 것 같은데 아니야. 됐습니까? 그 다음 분명히 이거 알겠지? A, B였다. 여기는 마이너스 BA다. 그럼 AB나 BA나 크기는 똑같지? 그치? 말 됐나? 크기는 똑같을 거다. 쌤이 1N, 2N, 3N이 알짜 힘이 될 거다. 됐습니까? 분명히 얘는 킬로그램으로 이야기했지만 힘이 이렇게 똑같이 1대 2대 3이 됐을 거다. 패스? 됐나?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려서 쌤 조금 빠르게 스킵을 했다. 알아들었지? 패스. 케이스 3. 케이스 3. 자, 이번에는 뭐가 있느냐? 물체가 있고 줄에 매달아서 또 물체가 있다. 됐습니까? 2kg짜리가 있고 3kg짜리가 있어. 몇 뉴턴의 힘을 잡아당길 거냐면 신나게 한 30뉴턴 힘을 잡아당겼다. 딱 생각나는 게 뭐 구해야 될까? 갈속도 구해야 되겠다. A는 대답하는 사람 하지 말고 A는 뭐 넣어? N분의 F 그럼 뭐 구해야 되지? 가속도 얼마? 6 나왔다 그지? 6 나왔다. 6 나왔다. 6 나왔었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R자임은 몇 뉴턴? MA 12뉴턴. 얘의 R자임은 얼마? 63 18뉴턴. 됐지? 내가 진짜 궁금한 건 자, 빨강색. 빨강색. 장력. 장력. 됐나? 어깨 펴라. 어깨 펴라. 장력. 혹시 장력, 아우, 텐션 좋다라고 하지? 잡아 당기는 힘. 잡아 당기는 힘. 누가? 실이. 근데 쌤 여기서 지금 빨간색 장력 해놨지? 자, 잠깐만 옆길로 새게 안 적어도 된다. 이렇게 용수철이 있어. 이 용수철을 한쪽만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
용수줄 끌려가겠지. 그치? 근데 용수줄 잡아당겼어. 양쪽에서. 됐지? 그러면 똑같은 힘을 주고 있어야지 얘가 안 움직이고 끌려가는 게 아니고 늘어난 채로 유지가 되겠지. 그럼 늘어난 채로 유지가 되는 안정적인 상황에서 2뉴턴 줬어. 얘가 받은 힘을 얼마나 하게? 2뉴턴이랍니다. 이게 똑같이 이쪽에 2뉴턴 주고 이쪽에 2뉴턴 줘야지 2뉴턴이라 해. 왜냐? 봐봐. 천장에 용수철 저울이 매달려 있었을 때 물체가 2뉴턴짜리가 매달려 있단 말이야. 만약에 이게 2뉴턴짜리 물체라면 얘가 지무게만큼 잡아 당기겠지. 그치? 지무게만큼 잡아 당길 건데 용수철 무게를 무시하더라도 얘가 이렇게 잡아 당겼을 때 이쪽 천장에서도 똑같이 그 힘을 버텨줘야지 안 떨어지지. 됐습니까? 그래서 양쪽으로 같은 힘이면 학생들한테 물으면 이거 용수철 저울 눈금 얼마게라고 하면 답이 세 가지야. 0뉴턴, 2뉴턴, 4뉴턴. 근데 제일 적은 게 2뉴턴이야. 정답입니다. 그렇겠지. 맞지? 배워야 아는 거지. 그냥 느낌으로 봤을 때는 양쪽으로 똑같은 크기니까 빼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고 야도 2주고 얘도 2주니까 사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의외로 2뉴턴이나 대답하는 사람이 준현아 물 마시고 와. 나다. 그래서 얘가 얼마로 2뉴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데 똑같은 크기 힘이 작용해야만 얘가 2뉴턴이 작용을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똑같이 해놨는 이유가 그건 거야. 똑같이. 돌답게도 진짜 하나, 둘, 셋, 넷 몇 개? 줄 하나지. 줄 하나에 작용하는 얘도 쟤도 당기고 밀고 모든 힘이 무조건 같아야 돼. 됐습니까? 요게 완전 중요 키포인트다. 별 하나 달았다. 아까 쌤 A는 N분의 F 그리고 델타 T분은 델타 V 할 때 별 하나 달았지, 그지? 얘들 오늘 중요 포인트 중에서 장력 요거 자 그러면 그치 이제 자리 배치가 조금 변동이 있다. 쌤 궁금한 게 여기 장력의 크기는 도대체 얼마만큼일까? 이 장력의 크기 내 생각인데 이 장력은 물체가 A고 물체가 B라면 그러니까 A한테는 이 실이 주는 힘밖에 없는 것 같아. 맞나? A한테는 이 실만 잡아당겨. 근데 B한테는 봐봐. 외부에서 주는 힘도 있지. 실도 저쪽으로 잡아당기지. 말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력 크기가 궁금하지? 이게 아마 FA, A R자임일 거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모든 마찰과 저항을 무시한 상태다. 아마 문제는 그게 제시가 돼 있을 거라. 그러면 장력 크기 얼마일까? 12뉴턴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12뉴턴. 말 되겠나? 됐어. 그럼 12뉴턴이면 B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 B에서 그럼 봐봐. 얘가 12뉴턴으로 왼쪽으로 잡아당기고 외부에 30 줬지. 그럼 이쪽이 더 큰 거잖아. 얼마만큼 커? 18만큼. 그게 R자입니다. 이해는 되겠나? 오케이. 됐습니까? 되게 중요한 거였다. 잘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케이스 가도 되겠나? 얼마까지냐고? 5번째. 5번째 케이스까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그냥 하나만 하면 돼. 첫 번째 거만 가르쳐주고 알겠지?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안 그러니까 나눠나는 게 나을 걸. 자, 네 번째 케이스. 자, 요렇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여기 물체가 올려져 있어. 요렇게 해서 도르래 같은 거 매달아서 실이 요렇게 걸쳐져 있고 물체가 아래쪽에 있다. 맞지? 아니 수가제. 자, 이렇게 한다. 아니라 기억처럼 적는다. 기억처럼 적고 도르래 같은 게 하나 있어서 실이 걸쳐져 있다. 짠 기억. 됐지? 그리고 물체가 하나 있다. 여기 물체 하나 또 매달아놨다. 우린 지금 물체가 여러 개고 힘이 여러 가지일 때 또는 힘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도 그들 사이에 힘을 공부할 거거든. 자, 적어놓은 김에 이어서 적을까? 자, 2kg짜리다. 이거 3kg. 지금 숫자 2, 3밖에 모르는 것 같다. 근데 요쯤 적어주자.
자, 모든 마찰은 무시하자. 마찰과 공기장 다 무시했대.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중이다. 두 번째, 이건 빨간색. G가 뭐지? gravity, 중력 가속도. 땡큐. 얘를 10으로 볼게. 10m/s 제곱으로 할게. 됐습니까? 그러면 자, 발에 요거 주는 순간 잠깐만. 어떡하라는 얘기지? 질량밖에 없는데? 질량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러면. 근데 이 G가 보이는 순간 나 얘 알 것 같아요. 빨간색이다. 중력이 얼마였을까? 30. 30. 질량이 3이지? G가 10이지? 그래. 중력의 크기가 30N 된 거야. mg 9.8m 하듯이. 말 됐나? S. 그럼 얘를 잠깐만 이거 놔두면 어떻게 될까? 여기 매끈매끈하대. 뭐 어떤 힘도 없어. 이렇게 걸쳐놓으면 가만히 있겠나? 후룩 끌려가겠지? 그치? 끌려갈 거고 얘가 옆으로 갈 거고 얘는 내려갈 거란 말이야. 그럼 너희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질량과 힘이지. 뭐 구해야 될까? 가속도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럴 때 자꾸 연습을 이렇게 한 거야. A는 n분의 F 적어주고 암산. A는 n분의 F 적어주고 암산. 가속도 얼마? 6. 응? 네, 6. 오, 맞네. 그치? 그럼 선생님 여기서도 뭐 묻고 싶은지 아나? 장력. 여기서도 선생님 장력 묻고 싶어. 장력. 이번엔 빨간색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 한번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생각했을 때 장력 얼마일까? 누구의 알짜 힘일까? A, B. 누구의 알짜 힘일까? 딱 봐도 A지. A는 실밖에 없잖아. 근데 B는 중력도 있고 실은 위로 당겨주겠지. 맞지, 그지? 그러니까 이 장력이 누구의 알짜 힘? A의 알짜 힘. 이렇게 될 거다. 그럼 그 값은 얼마일까? M, A, 12N. 됐지? B한테도 확인해볼까? 원래 장력은 하나, 둘, 셋, 네 개 똑같아야 된다 그랬지? 맞지? 그럼 여기서 얼마? 12N 있으면 30N 있으면 얘가 알짜 힘은 18N이 아래쪽으로 알짜 힘이다. 이렇게 돼야 되지. MA 성립하나 안 하나? 하지, 그지? 일부러 같은 숫자로 쭉 하고 있었던 거다. 됐습니까? 언제가 어려우냐면 문자로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가. 숫자 말고 뒤에 보면 연습 문제로 있습니다. 연습 문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숫자로 연습을 시켜놨고 그건 다시 훈련을 시켜줄 거라서. 됐나? 일단 여기까지. 자, 마지막 5번째 케이스를 본다. 5번째 케이스. 5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요거다. 5번째 케이스. 자, 쌤 임하는 자세가 조금 달라 보이지? 자, 천장에 도르래가 하나 있어. 그리고 쭉쭉 내리. 자, 크건 작건 위에 있건 아래에 있건 안 중요하대. 그냥 이게 어디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물체가 두 개가 있다. 됐습니까? 몇 킬로그램 할까? 네. 3kg, 2kg. 창의력이 부족하다, 맞지? 쌤이 그런데. 그치. 감사. 자, 그럼 혹시 3kg은 몇 뉴턴? 30N의 중력이 있겠지. 중력 30N? 지구상에서 할 거라서 웬만하면 그냥 중력 가속도 G10. 2kg짜리 아래쪽으로 중력이 얼마? 20? 선생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빨간색. 시그마 F 얼마일까? 자, 선택을 할 수 있게. 자, 50일까? 10일까?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맞아요.
아니, 왜 50이 아니냐고. 분명히 아래쪽으로 30이고 아래쪽으로 20 아이가? 근데 한번 생각해봐. 이 30은 뭐라 하는 줄 아나? 야, 우리 있잖아. 이쪽으로 내려갈까? 하면서 30인 거야. 얘는, 뭔 소리야, 너 이쪽으로 와야지. 이게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는 얘는 올라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 그리고 20짜리 이렇게 가져가는 얘기는 이렇게 움직이다는 얘기잖아. 그 결국은 힘이 같을까 반대일까? 똑같이 아래쪽인 것 같은데 반대쪽인 거야. 물체 움직이는 것. 빨리 되겠나? 이게 한 번만 헷갈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번만 정착이 되면 안 헷갈릴 거다. 둘 다 아래쪽이지만 야 같이 내려갈까? 이게 아니잖아. 네 올라가봐. 내 내려가게. 무슨 소리야 너? 네 올라가라. 내 내려가게. 이렇게 반대쪽으로 힘주는 거거든. 됐습니까? 그래서 빨간색 X 50 아니야. 눈에 보이는 거 합하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조금만 생각하면 그래 10N이 맞다. 딩동댕 딩동댕 이렇게. 우리는 왜냐? M이 있었으니까 F를 구해야 가속도를 구할 수 있고 물체 운동을 알 수가 있거든. 맞지 그지? A는 M분의 F 딴 거 필요 없어. 암산해도 돼. 근데 M분의 F는 적어줘. M 얼마? 5 F 10 그럼 가속도가 얼마일까? 2가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자, 빨간색. R자임 얼마일까? R자임 무조건 MA로 구하라고 했지. 그렇죠. 6N이제. 위일까 아래일까? 누가 이겼어? 내가 이겼다 이거지.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얘를 내려가다 할걸? 그럼 얘는 2kg짜리는 올라가자 올라가자. R자 몇 뉴턴? 4뉴턴. 4뉴턴. 물리 재밌지? 생명과학보다 재밌지? 맞다, 준현아? 수학보다 재밌지? 수학보다 시시하다고? 자, 내가 할 걸 까먹었잖아. 잠깐만, 우리한테 뭐 물을 것 같노? 뭐 물을까? 그치, 뭐 물을 거 있지. 아까 앞에서 연달아서 계속 묻던데. 장력 물을 것 같아. 장력. 장력이 얼마일까? 잠깐만. 이물체 A라고 했으면 A한테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을까? 중력과 실의 장력. 실의 장력. 장력이 어디로? 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실이 있으면 실이 야 A 이리 와봐. 잡아 당길 거라고. 물체도 실을 잡아 당길 거거든. 실이 물체를, 물체가 실을, 실이 물체를, 물체가 실을 다 했을 거야. 근데 그게 네 개가 똑같을 거라고. 근데 우리는 A만 생각하자. A만 생각하자면 아래쪽으로 무슨 력? 중력. 위쪽으로 뭐? 장력. 요 녀석 있지? 장력. 이거 두 개 해서 이 물체는 얼마? 6N이 아래로 이렇게 된 거야. 빨리 되겠나? 그러면 자 다시 한 번만 표현을 해줄게. 안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 A가 있는데 A는 아래쪽으로 중력이 있고 위쪽으로는 장력이 있다. 그런데 얘들 R자 힘이 아래쪽으로 6N이래. 선생님은 편하게 생각하는데 누가 이겼어? 얘가 이겼어. 얼마나? 6만큼이나 큰 거야. 이랬지? 그래서 앞쪽에 되게 쌤이 저런 것까지 왜 할까 싶은 게 했던 이유가 여기서 튀어나와야 되거든. 얘가 아래쪽으로 중력이 30인데 아래쪽이 6이래. 두 개 했을 때 반대쪽이니까 차이를 구해야지. 차이가 6이란 거야. 그럼 차란 건 항상 큰 것 빼기 작은 거거든. 니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는 얼마? 이거는 큰 데서 작은 데 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24N이겠지. 다시 검산. 그러면 얘가 장력이 24N인데 중력이 20이지. 누가 커? 장력이 세지? 얼마나 세? 얘 4 이겼어. 이게 R자임 위로 4N 나왔겠지. 됐나? 이렇게 할 겁니다. 됐어? 대충 감 잡았나?
어, 맞아요. 그러니까, 24. 그러니까 이게 줄 하나지. 같은 줄에는 힘이 다 똑같은 거야. 자, 번외. 하나만 할게. 번외로 하나만 할게. 아까 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했지, 그지? 그 형태로 하나만 설명을 해줄게. 봐. 번외로. 자, 질문 나오면,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니까, 번외. 실이 다 끊어졌어. 성격이 얼마나 급했으면. 대체. 조금 이게, 그냥 봐줘. 얘가 2kg, 얘가 3kg, 얘가 5kg. 자, 얼마로 당길까? 한 20N 줄까? S. 그럼 혹시 얘들 가속도는? A는 N분의 F 2. 됐지? 안 적어도 돼. R자이면 MA 4. R자이면 6. R자이면 10. 뉴턴 됐지? 자, 얘는 여기서 잡았다니 요 힘이 20인 거야. 근데 얘는 쥐가 얼마 써야 돼? 10만. 요쪽으로 맞지? 그럼 나머지 10이 없어져야 되지. 야야, 줘봐. 10으로 장력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장력은 하나, 둘, 셋, 네 개야. 다 10. 물체가 실이 물체를 이렇게 다. 이 물체가 B여건, C여건 중요하지 않아. 그치? 그럼 잠깐만. 얘는 R자임이 얼마래? 원래 중간에 제일 힘들어. 쟤는 잘 안 하는 거야. 자, 얘 4지? 맞죠? 얘는 누가? 이 실을 끌어당겨 주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장력이 얼마? 4N인 거야. 하나, 둘, 셋, 넷은 무조건 같아야 된다 그랬지. 지금 이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은 P실이 당기고 Q실이 당기고. P, 이리 와봐. 왜요? P가 얼마로 당겨? 4N으로 당겨. Q가 얼마로 당겨? 10으로 당겨. 야, 넌 도대체 저요. 오른쪽이 세요. 6N. R자임. 이렇게 된 거야. 맞나 안 볼까? MA. 맞네. 대체 그 원래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낑기건 하는 거 아니야. 양가의 거 먼저 하는 거야. 이랬습니까? S. 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넘어갈게. 여기 M자리가 있어. M자리가 있어. 2M자리가 있어. 아침부터 뚜껑 열릴라지, 그지? 화날 뻔도 했는데. 자, 이거 혹시 아래쪽으로 힘은 MG. 심지어 지도야, 숫자 얘기 안 하는데, 난 숫자 얘기 안 해. 하면서 지도. 10 안 하는 거라. MG. 그럼 얘는 EMG 중력이. 맞지? 그럼 질량이 보이고 힘이 보이지? 뭐 구할까? A. A는 뭐 분의 뭐? 시그마 M분의 시그마 F. M 얼마? 4M. 이거 어떡하지? 힘이. 자, 질문. 3mg겠나? mg겠나? 정답. 퀴즈 대회 나왔어? mg. 되겠나? 얘가 아까 이렇게 걸쳐졌던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m, g. 이렇게 했으면 좀 이쁘겠지? 날릴까? 4분의 1g.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의 R자 힘은 4분의 1 mg 이렇게 되겠지? 중간에 그 제발 좀 하지 마. 그지? 얘가 4분의 1 g제. 얘가 m 있어 지금. R자면 4분의 1 mg. 됐지? 근데 이런 거 하지 마. 하지 마. 중간에 난 좀 불편해. 가에 있는 애를. 됐지? 그럼 이거 실 몇 개야? 2개지. 맞지? 2개지. 그러니까 장력 물을 수 있어. 장력. 혹시 이 물질 위로 가겠나? 아래로 가겠나? EMG고 MG인데? 이게 이렇게 가지 않을까? 미안. 쌤 진짜 졸렸던가 봐. 얘가 무거운데, 그지? 얘가 무거운데? 얘가 무거우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와야 되지. 얘가 올라가야 되지? 이게
옆으로 가야 되고 얘가 내려와야 되고. 잘 됐나? 오케이? 이거는 가속도가 4분의 1g. 그럼 R자임이 4분의 1 mg제. 맞지? 그럼 장력이 얼마게? 야, 네가 4분의 1g만큼 이겼거든. 이거지. 제가 더 커야지. 4분의 5 mg? 말 되겠나? 위로 되는 힘이 내보다 네가 4분의 1만큼 더 커. 요거 집에서 연습 좀 해야 돼. 이게 빨라야 될 거니까. 대체 어려운 건 아닌데 밑에 거, 위에 거, 중간에. 얘가 크다. 대체 그럼 만약에 이게 A고 B고 C면은 A가 B만큼 더 큰 거지. 대체 그래서 요게 4분의 5 mg다. 요게 빨리 나오도록 계산 연습은 조금 필요함. 대체 그럼 이쪽은 얘가 4분의 2mg. 자, 쌤 봐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4분의 모든 애들 다 물으면 2분의 1mg라고 하거든. 쌤 통분시켜요. 굳이 약분 안 시켜. 통분시켜놔. 그러면 4분의 2mg 어디로? 아래쪽이지. 얘도 고쳐. 4분의 8mg로. 이해됐나? 그럼 밑에가 얼마가 더 커야 돼? 4분의 2가 더 커야 되지. 위에 건 4분의 6mg. Q의 게 4분의 6mg인 거야. 됐습니까? 그럼 봐봐. 이쪽 4분의 6이지? 얘가 4분의 5지. 4분의 1mg. R자임. 얘가 어차피 이렇게 하는 게 4분의 6일 거잖아. 그치? 그리고 요게 장력이니까 4분의 5겠지. 얘가 4분의 1만큼 크네. 말 되겠나? 요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이 문제를 위해서 케이스 1, 2, 3, 4, 5를 연습했던 거다. 이랬습니까? yes. 사실 뒤에 가면 문제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숫자가 편하지 문자가 편하진 않아요. 하지만 숫자로도 문자로도 시험 문제는 충분히 낼 수가 있고, 그래서 강력 다른 형태로 설명하는 것들은 또다시 그 다음에 얘기를 할게. 됐나? 자, 그 다음 8번 이제 드디어 할 건데 작용, 반작용. 드디어라는 얘기는 기다릴 때겠지, 그지? 기다렸던 거 맞지? 작용, 반작용. and 힘의 평형. 아마 들어봤습니다. 안 들어본 건 아닌데, 자, 힘의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 자, 이렇게 이야기할게. 두 개는 공통점이 있다. 힘의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이다. 라는 공통점이 있다.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두 개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첫 번째 두 물체가 있고 두 물체 사이에 A가 B를 어떻게 하느냐, B가 A를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는 건 크기는 같은데 방향은 반대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작용, 반작용. 그럼 두 개 있으면 A가 B를 한다 그랬지, 그지? 주어, 목적어, B가 A를 주어, 목적어.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럼 두 물체 사이에 이런 경우는 작용, 반작용. 주어와 목적어가 교환이 됩니다. 영어 시간에 주어, 목적어, SO 썼지, 그지? 어려운 거 아니라서 이렇게 넘어갈게. 두 번째. 한 물체에 작용하는 게 있다. 주어, 목적어 교환. 한 물체에 힘의 크기가 같고 서로 반대 방향. 물화생지 모든 파트의 평형은 나온다라고 했었거든. 어떤 물체에 양쪽으로 되는 힘이 있는데 그 양쪽으로 되는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이 물체는 R자 힘이 제로일걸? R자 힘이 제로일걸? 이건 어떻게 표현했냐? F, A가 C를, F, B가 C를. 목적어가 같아. 한 물체의 여러 개의 힘이란 거지. 됐나? 한 물체이기 때문에 합력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라.
두 물체는 합력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한 물체에 작용한 여러 가지 힘이야지 합력을 하지. 말 됐나? 그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뭐가 다르냐? 얘는 A가 있고 B가 있다. 한마디로 벽이 있었는데 수영선수가 있었는 거야. 수영선수. 수영선수가 벽을 빡 차니까 벽도 선수를 그 힘만큼 차주는 거지. 내가 수영할 때 내가 내 팔로 물을 미니까 물도 내 팔을 밀어줬어. 난 둥 떠 있었으니까 내가 밀었지만 물이 내 팔 미는 힘 때문에 내가 앞으로 밀려나는 거지. 됐지, 그지? 그러면 작용, 반작용은 항상 주어, 목적어인 거야. 주어, 목적어. 그래서, 로켓 쏠 때, 수영선수 벽 찰 때, 맞지?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발로 땅 힘껏 밀면, 땅이 나를 밀어오는데 난 땅이 미는 힘 빽밖에 없으니까 앞쪽으로 간다는 거지. 이랬습니까? 그래서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은 딴 얘기다. 근데 표현이, 크기 같고 방향 같다, 방향 반대다. 이게 공통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헷갈려 할 때가 있어. 자, 어떻게 하느냐? 바레이. 색상이 있다. 뒤에 문제도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지구다. 지구가 있고, 색상이 있고, 책 위에 사과가 놓여 있다. 됐나? 그럼 우린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지구가 사과 당기겠지. F1. 지구가 사과를 당기겠지. 근데 쏘리. 이거는 지구가 사과를 하면 되나 안 되나? 사과가 지구를 해야 되겠지. 맞지? 그럼 지구가 사과를 하려면 여기에서 잡아당겼는데 이 크기가 똑같다. F2.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나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나 똑같은데, 자, 고1 때 고민했을걸? 똑같은 힘인데 왜 지구는 안 움직일까? 지구 너무 무겁거든. F는 MA. 맞지, 그지? 그 질량은 너무너무 무거우니까 가속도 너무너무 작다. 그러면 지구가 사과를, 사과가 지구를. 자, 근데 얘라, 혹시 이대로 같으면 사과는 지구가 잡아당기면 땅을 쑥 꺼져야 안 돼? 맞잖아. 이 힘만 있으면 꺼지겠지. 근데 이 사과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이유는? 책상이, 야, 너 그러면 안 돼. 가만히 있어 봐봐. 책상이 사과를 떠받쳐 줘야 되겠지. 됐습니까? F3. 책상이 사과를 떠받치겠지. 떠받치는 힘이 있을 거다. 그럼 잠깐만. 야, 책상이 사과를 떠받쳤으면 사과도 책상을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여기 사과가 책상을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렇게 F4. 사과가 책상을 좀 눌러줄 것 같아. 말 되겠나? 그럼 자, 3, 4. 작반. 1, 2. 작반. 됐습니까? 작반은 주어, 목적어 교환으로 하는 거다. 작반은 힘의 평형. 여기 평형 상태에 있는 힘이 뭐였을까? 평형. 말은 이렇게 돼. 이건 빨간색이야. 힘의 평형. 합력이 제로. 물체가 정지. 매우 빡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두고 세 개의 표현이 있다는 거지. 힘이 평형, 합력이 제로, 물체는 정지. 빨리 이해되겠나? 그럼 이거는 무슨 힘? F, 사과를, 목적어가 똑같이 한 물체에 작용하는 사과를, 이 힘의 크기 두 개가 같으면 합력이 0이 될 거다. 말 됐나? S, 누구와? F2와 F3는 평형 상태에 있는 두 힘이 될 거다.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일 거다. 그러니까 사과가 위로 가지도 않고 밑으로 가지도 않을 거다. 이해됐습니까?
yes. 자, 됐나? 아마 요까지가 1달러. 반틈. 뭐 물론 절반은 아니지만 그래서 뭐 7, 8페이지 되는 이 그거 맞지 그지? 뒤에 거 살짝 한번 확인. 7, 8페이지 되는 쪽이 있을 거다. 자, 네, 이제 그 뒤에 해야 됩니다. 역학평까지 가야 되는데 일요일 아침이지만 조금 서둘러줘. 왜냐면 10분 날리면 이게 지금 커버가 안 돼. 커버가 안 돼. 자, 9번. 9번. 자, 돌림 힘. 돌림 힘. 자, 봅니다. 돌림 힘.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토크. 이거 이 토크 아닙니다. 떠든 토크 아니고 말하는 토크 아니고 토크라고 한다. 돌림 힘. 토크. 얘는 회전 운동을 일으키는 힘. 회전 운동을 일으키는 힘. 이 교실의 단점이 이거다. 문이 여닫아야 되는데 미닫이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문이 이렇게 벽에 문이 이렇게 있으면 문 손잡이가 있고, 맞지? 그러면 여기에 경첩이 있어가지고 문을 잡아당기면 얘가 후루룩 이렇게 열리겠지, 그지? 맞지? 문 열리잖아. 그렇게 했을 때, 자, 요렇게 기둥이 있었고, 얘가 회전축인 거야. 회전축인 거야. 회전축이었었고, 옆반에 수업할 때 지금 다 설명을 해줬는데, 이반은 좀 어렵네. 그러면 여기에 문손잡이 있지? 내가 잡아당기지? 잡아당길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래, 만약에, 여기 있었고, 문 요렇게 있으면, 문손잡이 있으면 이렇게 딱 잡아당기면 문이 쫙 돌아가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회전축이었어. 회전축이었고 손잡이 있어서 이걸 앞으로 잡아당기면 문이 쫙 돌아가지. 그렇게 돌아가게 하는 힘, 얘를 갖다 뭐라고? 토크라고 이야기할 거다. 네. 전 이런 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잡아당겼을 때 이 축하고 이루는 요 관계는 일단 수직이거든. 문손잡이하고 문은. 맞지, 그치? 근데, 자, 어떤 상황에 이 문이 얘를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거하고 이제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회전 운동을 일으키는 힘은 회전축에 대해서 여기 힘 주는 거 있지? 힘 주는데 여기 힘을 가하는 곳까지를 요거를 갖다가 질의 팔이랍니다. 팔. 그냥 팔 이렇게 기억을 한다. 팔. 지렛대처럼 그냥 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팔. 그치? 팔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해서 힘을 줄 겁니다. 수직으로 힘을 줄 거다. 잘 됐나?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문이 빡 열리게 되겠지? 맞지? 빡 열리게 되는데 그때 힘을 어떻게 주느냐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혹시 우리 문손잡이 지금 딴 교실은 다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있지? 우리 집 보통 집에도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있지? 자, 집에 가서 딱 한번 봤는데 문 옆에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녀석이 있어. 이게 딱 걸고 있는데 얘를 돌리면 이게 쏙 끼어 들어가. 맞지, 그지? 그러면서 걸렸던 거 없어지니까 문 툭 열리게 된단 말이야. 집에 가서 뭘 하냐면 이 지점, 요 지점, 이 지점 눌러봐봐. 이 지점 누르는데 훅 정말 힘이 안 들어. 여기 조금 더 센 힘을 줘야지 내려가. 여기 진짜 안간 힘을 쓰면서 눌러야지 겨우 회전을 하는 거라. 왜? 우린 지금 뭐 할 건데 이거 들어가게 할 거거든. 요거 들어가게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얘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되게 멀다? 근데 힘을 조금만 주면 돼. 되게 멀다? 힘을 조금만 주면 돼. 근데 여기 되게 가깝지? 힘 세게 줘야 되더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한테 이렇게 한다. 소문자 T 알지?
소문자 T하고 달라요. 위에 거 잘렸대. 위에 거 없다. 위에 거 없다. 소문자 T인데 위에 거 없다. 요게 뭐냐면 토크. 소문자 T처럼 생겼다. 소문자처럼 작게 적는다. 요게 돌림힘이다. 돌림힘. 토크, 돌림힘.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돌림힘은 F, R, 사인 세타. FR 사인 세타. 그럼 F가 뭐예요? 아, 내가 저기 힘 주는 거. R은 8. 회전축에서부터 힘 주는 데까지. 그래서 8이라 그랬지. 맞지? 요 지뢰 8 가는 요 8. 이 길이 곱하기 힘. 이게 돌림힘. 됐나? 그럼 뒤에 사인 세타는 왜 붙어요? 사인 세타는 붙여주면 훨씬 더 좋은데 FR 사인 세타. 자,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 내가 여기가 회전축에 있어. 팔이 있다는 거지. 네, 팔이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게 됐는데 아까 선생님 했잖아. 이렇게 길면 힘을 조금만 줘도 되고 짧으면 힘 많이 줘야 된다 그랬지. 동일하게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 이 멀리서 힘을 주면 사실 얘가 난 2m라 치다. 2m인데 10N의 힘을 줘야지 회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1m 지점에서는 힘을 얼마 줘야 된다고? 20N 줘야지. FR 곱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팔 길이가 절반, 힘은 2배. 여기서 10N만 줘도 될걸. 여기서 주면 똑같이 운동하기 위해서는 얘가 20N의 힘이 필요하더라. 얘가 1m밖에 안 되면 이렇게. 됐나? 근데 지금 사인 세타는 뭐예요? 자, 요거 이제 개인별로 차이가 좀 클 거다. 지금 일단 가장 스탠다드한 상황으로 한 번만 얘기할게. 자, 회전축이 있을 거고 회전축에 대해서 요 끝에서 힘을 줄 건데 내가 만약에 힘을 실제로 이렇게 줬단 말이야. 실제로 힘을 F 다시. 하지만 이 물체의 회전에 작용하는 힘은 요만큼일 거다. 파란색. F일 거다. 됐습니까? 내가 실제로 가한 힘은 삐딱하게 F-지만 근데 예를 들어 너 삼각형 피타고라스 생각하면 3대 4대 5제 맞지? 잠깐만 이건 그리지 말고 내가 5N의 힘을 줬다라고 하더라도 5대 4대 3이니까 내가 이쪽으로 5N 줬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여기서는 물체에 작용한 힘은 얼마밖에 안 되는 셈이다? 3N밖에 안 준 셈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럼 요 길이 이만큼 이렇게 삐딱하게 줘도 여기 수직으로 가한 항상 회전운동을 일으키는 힘은 팔의 수직이다. 팔의 수직이다. 나 팔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회전운동을 시켰다. 걔를 돌림힘, 토크라고 할 거다. 그래서 책에는 쌤 보니까 앞에 기본 내용은 FR밖에 없어. 뒤에 문제 가면 어차피 FR 사인 세타가 필요하더라고. 바뀐 교과서 것도. 쌤 교과서 걸 좀 봤는데 이 교과서 저 교과서 좀 봤는데 앞에 문제 4개 쉬워요. 근데 뒤에 가면 교과서 기본 문제 자체도 뒤에 게 완전 만만하게 내진 않았더라고. 그래서 기본 탄탄해야지 끄집어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보면 이게 F-하고 이런 F는 무슨 관계일까? 이 각을 세타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빗변과 높이의 관계 아니야? 맞지 그지? 그럼 사인 세타는 F-분의 F지. 잘 됐나? 이게 F-가 빗면. 이 높이, 요 평행 이동해도 돼. 벡터라는 얘기는 크기와 방향이 있다는 건 크기와 방향을 유지하면 네 마음대로 움직여도 돼. 이게 벡터다. 크기와 방향을 가졌다. 크기와 방향을 유지한다면 네 마음대로 움직여도 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힘을 이쪽으로 움직여서 보면 이게 F였는 거야. 이게 F-고. 됐나? 그러니까 지뢰 8에 대해서 이룬 요 각 세타가 있었으면 빗변분의 높이지. 됐나? 실제 회전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뢰 8의 수직인 힘이지.
말 됐나? 우리는 실제로 이 F가 중요한 거라. F가. 그럼 F는 이라고 고치면 F 다시 사인 세타잖아. 됐어? F 다시 사인 세타니까 그래서 사인 세타라는 걸 붙이는구나. 이렇게 주는 힘이 있었다면 이렇게 주는 힘에다가 사인 세타를 붙여라. 말 되겠나? 그래서 F 다시 사인 세타로 기억을 하는 게 맞다. 됐어? 자, 일단 돌림힘이 뭔지 어떻게 구하는지만 이야기했다. 자, 돌림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거라서 10번으로 적어주시고 10번 돌림힘의 방향 10번 돌림힘의 방향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건 두 줄만 딱 적고 끝낼 거야. 다른 얘기를 할 거거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이야기해. 근데 표현을 꼭 기억을 해야 돼. 돌림힘이라고 나오면 시계 반대.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막대기가 하나가 있고 여기에 축이 있다는 거야. 축이 있었을 때 잠시만. 근데 시계 반대는 뭐냐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어떤 축이 있단 말이야. 어떤 축이 있는데 이게 이 가해가 축일 수도 있고 중간에가 축일 수도 있어. 근데 누가 이쪽으로 힘주고 이쪽으로 힘주고 어떻게 하느냐? 그럼 여기다 뭘 떠받칠 수도 있지. 여기다가 뭘 받쳐서 놔두게 되면 어떤 물체를 올려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뒤에서 이야기할 건데 그 만약 축에 대해서 여기 누가 뭘 얹어놨어. 그럼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하겠지. 근데 이건 아래쪽이라 하지 않고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라 할 거라고. 시계 방향이라 할 거라고. 그럼 이쪽에 축을 두고 누가 여기 뭘 얹어놨어. 그럼 어떻게? 내려가자. 아래쪽이라 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한다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표현을 할 거라고. 그러면 축에 대해서 물체가 올려진 게 있다. 무게가 있겠지, 그지? 무게가 있으면 이게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할 거잖아. 회전 축이 있었을 때 이렇게 작용하게 되면 물론 아래쪽으로 힘은 돌림힘으로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림힘이 작용을 할 거다. 그럼 누가? 여기는 받쳐줬어. 떠밀어주는 힘이 있었던 거지. 이렇게 되는 힘. 됐지? 그럼 떠밀어주는 힘이 있으면 이것도 어떻게? 돌림힘으로는 어느 방향? 시계 방향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가능하겠나? 그래서 일단 표현 자체를 시계와 시계 반대가 있다. 가능하겠지? yes. 11번. 선생님 지뢰 그리고 축바퀴 이렇게 이야기할게. 사실 너희가 지뢰 이런 걸 써볼 일이 별로 없단 말이야. 써볼 일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했는 적 있어? 집에서 엄마가 책장 좀 옮겨볼까? 준호야 책상 옮기자. 이 방향이 별로 아닌 것 같아. 그다음 힘 좀 줘봐 이렇게. 그럼 얘를 책장을 넘겨야 되잖아. 넘겨야 되면 어떻게 하냐면 책장을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옆으로 넘기려면 여기서는 잡아당기고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겨야 되지. 이렇게 돌아가겠지. 그렇게 하는 거. 됐나? 근데 그렇게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지렛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경우를 두고 내가 또 헷갈린다. 아르키메데스인가? 누군가가 나에게 충분히 긴 지렛대가 있다면 지구를 옮길 것이다. 네? 상상도 그지? 내가 얘기했을 수도 있다. 근데 분명히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내한테 충분히 긴 지렛대가 있으면 지구를 옮길 것이다. 그 뜻이 뭐냐면 되게 무거운 물체가 있는 거야. 얘를 움직이고 싶어. 옮기고 싶으면 길쭉한 막대를 두고 받침대를 하나 두는 거야. 땅에다 이렇게 해서. 됐나? 그러면 봐봐. 이거 들어 올려야 되는 거지. 들어 올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얘를 갖다 잡아당길 거야. 근데 분명히 있잖아. 얘는 아래쪽 무게가 있지 않을까? 무게 W. 맞지, 그지? 무게 W가 있어. 근데 나는 힘을 줄 거거든. 힘 F. 그래서 내가 이거 움직일 때는 되게 무거운 건데 내가 작은 힘으로 움직이고 싶은 거잖아.
아주 무거운 물체를 내 팔이 들 수 있는 그 힘보다 더 무거운 걸 작은 힘으로 들고 싶다. 방법이 없을까? 도구를 써보자. 이렇게 된 거야. 도구를 써보자. 오, 작은 힘. 작은 힘으로. 내 팔 되게 약해. 그런데 되게 무거운 거 옮기고 싶어. 그러면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도구를 사용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바로 여기 받침점을 축으로 해서 받침점을 축으로 하는 거야. 받침점을 축으로 해서 내가 이거 잡아 당겨서 내려오면 이거 올라가겠지. 시계 방향을 돌림 힘을 작용을 하는 거야. 됐나? 그러면 니하고 나하고 힘이 똑같으면 0이지. 어떻게? 그 상황은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운동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 돌림힘과 여기 돌림힘이 딱 같아지는 것만큼 내가 힘 주면 돼. 봐. 만약에 요 길이가 몇 대 몇이랄까? 1대 3이라고 할까? 어거지 하면 4 되겠다. 이게 R, 이게 4R. 이렇게. 그럼 내가 힘을 얼마만 주면 되느냐? 돌림힘이 같아지면 된다 그랬지. 얘가 4분의 1W만 줘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말 되겠나?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식으로 적자면 여기서 R1, R2 이렇게 얘기 잘하거든. 여기가 만약 R1이라면 이건 적지 말자. 얘가 R2라면 R1W, R2F 같다. 되겠나? 근데 R1, R2가 1대 4라고 나오면 얘도 4분의 1W 나올 수 있겠지. 이랬습니까? 그럼 이렇게 지뢰를 활용한 건 사실 목적은 이거야. 되게 무거운 건데 작은 힘 주고 싶어. 길이는 그만큼 길어졌잖아. 길이 길어진 건 상관이 없어. 됐습니까? 자, 이쯤 되면 선생님이 한 가지 얘기할게. 자, 영차 힘줘서 움직였지. 내가 일을 한 거잖아. 잠깐만.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았어? 일이라고 하는 것을 힘줘서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운동을 한다?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한다? 이름 일한 거 맞나? 혹시 일에는 공식이 뭐더라? W는? 힘 F, 이동한 거리 S, W는 FS. 힘 줘서 힘 방향으로 이동. 중3 때 좀 까먹었을 건데 혹시 이거 단위 뭐 쓰지? 일은 이제 그건 기호지. 기호고. 그렇죠. 일은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고 에너지는 일로 전환이 되고 에너지란 일할 수 있는 능력. 맞지 그지? 그래서 단위를 뭐 써? 이렇게 J 쓰지. 뭐라고 읽어야 돼? 줄 써야 돼. 근데 줄은 뭐하고 똑같지? 뉴턴. 단위는 꼭 점 찍고 미터야. 뉴턴 미터. 됐습니까? 뉴턴 미터인데 자 그럼 잠깐만 이쯤에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토크 FR. 여기 물론 사인 세타가 뭐 굳이 안 들어갔다 치더라도 FR. F 단위는 힘이니까 뉴턴 R. 팔 길이. 길이 단위가 미터지. 그럼 같나? 근데 조심해야 된대. 결함하다. 얘는 줄이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여기 하나 적어놔. 돌림이면 얘라 힘이 지뢰팔에서 수직이었지. 얘는 힘의 방향으로지. 같은 방향이지. 그래서 똑같이 뉴턴미터 나오는 것 같지만 얘는 줄이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될 거다. 됐습니까? S.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지금 했는 게 뭐냐면 돌림힘, 토크. 토크는 회전 운동을 시키는 힘을, 물리량을 토크라고 할 거다. 토크 어떻게 구하냐? 토크는 FR 사인 세타. 그러나 지뢰 팔의 끝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그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까지 길이, 팔 길이 그리고 혹시 각도가 있으면 사인 세타로 하더라.
단위는 뭐였을까? 뉴턴 미터. 줄여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토크에 대해서는 방향이 두 개가 있다. 어떻게?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이 있다. 나 오늘 딱 나가면서 다 까먹으면 안 돼. 우리는 오케이. 그러면 그 돌림임에 어떤 게 있느냐? 지뢰라는 게 있다라고 쌤 얘기하더라. 그런데 지뢰를 조금 더 활용을 했는 게 축바퀴라고 있어. 축바퀴. 그러면 쌤 좀 전에 지뢰는 작은 힘으로 큰 물체를 이동시킨다. 무거운 물체를 이동시킨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너희들 옛날에 문손잡이 쌤 큰 애 키울 때만 하더라도 문손잡이가 동글동글했어. 야는 방 안에 있다가 나오고 싶으면 문 열어주세요. 문 두드렸어. 근데 둘째, 셋째 키울 때는 이렇게 문손잡이 이렇게 된 거였거든. 약간 그런 경우 있단 말이야. 조용히 재워놓고 내 혼자 뭐 하려고 싹 재웠다고 성공했다고 탁 나는데 툭 열고 누가 나와. 아싸 밥 좀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왜? 이거 동글동글한 거는 사실 힘 되게 많이 들어. 근데 이게 집에서 꼭 해봐야 돼. 턱 누르면 살짝만 톡 치면 열려. 안 그래도 힘 좋은 한데 톡 치면 확 열리니까 나에게 자유시간 없는 거야. 나 그렇게 됐었는데 이게 지금 하고 싶은 게 축바퀴다. 안에 뭐가 있냐면 자, 옆에서 보면 아마 네모 반듯 이래 보일 건데 앞에서 보면 동그라미에 또 동그라미에 그리고 여기 축이 있는 거야. 축이 이렇게 가상적으로 있을 거라고. 작은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됐지? 그런데 작은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요 중심에 있는 얘가 요 받침점이야. 받침점이고. 그러면 문, 여기 뭐 톡 튀어나온 거 있다 그랬지? 요거 생각보다 넣어보면, 요 째면한 건데 힘 많이 드네 이 생각이 들어. 됐나? 그래서 요거 쏙 들어가게 할 때 아래쪽에 무거운 물체를 매달아는 느낌이 들 거야. 그리고 이 손잡이 끝에 여기 툭 치면 열리는데 여기서부터 상당히 멀기 때문에 싹 잡아당겨야 되는 힘. 요대로 되는 거라. 그 안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나중에 문 뜯어보면 그런 게 있어. 손잡이 부분이. 그러나 실제로 축을 기준으로 얘가 작은 게 한 바퀴 돌 때 큰 게 한 바퀴 도는 거야. 같이 돌아가. 작은 게 한 바퀴 돌 때 큰 게 한 바퀴 돌아가. 근데 반지름이 1대4라면 움직이는 길이가 1대4겠지. 맞지? 그러면 사실 얘가 1대4만큼 됐다는 게 힘이 4분의 1만 들 거라는 얘기지. 됐습니까?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게 드라이버. 나사 옷 박는 거 알지? 드라이버. 그때 드라이버 진짜 이렇게 생긴 드라이버가 있거든? 되게 힘들어. 근데 여기가 빵빵하게 된 게 있어. 진짜 힘 안 들어. 똑같이 단단하게 박히는데. 안 해도 돼. 이랬나? 드라이버. 그래서 이거 축바퀴잖아. 축바퀴. 이랬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뭐 있냐면 핸들. 핸들 뭐? 운전. 예전에 쌤이 그 아가씨 때 내 첫 차로 할 때 계산을 해보니까 뭐 소형차는 아니고 좀 적당한 차였는데 내가 핸들을 내가 눈대중으로 계산했을 때 한 240m, 240cm 돌아가겠더라고. 핸들 제일 왼쪽, 제일 오른쪽. 지름하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근데 밖에 나와서 바퀴 보니까 제일 밖으로 돌렸다가 밖에 확인하고 제일 오른쪽으로 돌려서 확인해보니까 한 40cm 정도 돌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바퀴 한 40cm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2m 40을 돌린 거야. 이래나 그 대신 힘은 작게 들겠지. 그 내가 들어가고 움직인다 생각해봐라. 됐나? 그래서 작은 힘으로. 그래서 혹시나 버스 핸들 봤어? 커. 엄마 차하고 차원이 달라. 그치? 그리고 너가 집에서 어릴 때 탔던 차 있지? 집안에 탔던 차 요만큼 접시만한 핸들.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지. 걔도 돌아가지 않았나? 실제로 돌아가고 너가 방향 조정했잖아. 자동차 핸들 그만큼 무거운 거니까. 버스가. 핸들이 커야지 작은 힘을 줄 수 있는 거지. 진짜 커. 이만큼 크더라고 버스 핸들. 이러겠나?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타는 애들 자전거 기어. 저단기어 고단기어 했을 때 기어 크기가 다를걸? 그 큰 바퀴 쪽으로 큰 뭐라고 하나 톱니바퀴인데 그쪽으로 하면 그게 고단기어 아이가? 힘 별로 안 드는 거.
그러니까 저단기어가 자동차도 그렇거든. 저단기어가 있고 고단기어가 있어. 그렇게 했었을 때 저단기어는 힘은 되게 많이 들어. 그래서 이게 바퀴가 크면 힘은 작게 들어. 슥슥슥슥슥 페달 가듯이 이렇게 얘들 다 관련 있는 거다. 그치? 그 다음에 돌림인 평형이 있어. 돌림인 평형. 자, 선생님이 지금 딴반 두 반은 했는데 네 반은 조금 진도를 요거 돌림인 평형. 힘의 평형. 11번 아이가? 12번이야? 돌림힘과 힘의 평형. 이게 있잖아. 얘들아, 평형이란 것은 물화생지 다 나온다라고 했는데 돌림힘도 평형을 이루고 힘도 평형을 이루면 물체가 안정성이 생기는 거야. 물체의 안정성이 생긴다. 그게 뜻이 뭐냐? 자, 어떤 물체가 시소 위에 시소 타본 적 있지? 본다 봤다 이거 그치? 그럼 여기에 누가 앉고 여기에 다른 애가 앉아있어. 시소가 지금 본다 아까 봤다 이거잖아. 내가 알기로는 맞지 않나? 야, 그래서 AB가 있는데 내하고 몸무게 비슷한 애들이 타면 재밌다 이가. 그치? 근데 내가 몸무게가 많이 다르면 방법이 없어. 우리 체급이 다르면 야, 네 안쪽에 앉아. 내가 저 바깥쪽에 앉아서 그게 재밌게 타는 거라. 그래서 큰 애가 안쪽에, 작은 애가 바깥쪽에. 이렇게 해야지 돌림힘이 평형을 이루는 거지. 그래야지 적당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힘평형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아래쪽으로 질량 작은 애는 MG 쪽으로 중력. 질량 큰 애는 라지 MG로 쌤 표현을 할게. 아래쪽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얘들 둘 다 아래쪽이지. 그럼 분명히 받침대에서 이 위로 힘이 작용해 줘야 돼. 그래서 힘 평형은 위쪽과 아래쪽의 힘이 똑같을 거다.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이 받침대에서 이거 판때기 무시하더라도 A와 B를 떠받치는 힘이고 아래쪽으로는 MG 또는 라지 MG 만큼의 힘이 작용할 거다. 힘 평형. 됐지? 받쳐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돌림힘의 평형. 돌림힘의 평형이 되기 위해서는 요만큼 왼쪽에 거 R1, 오른쪽에 거 R2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방향과 이거 중요.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 생연주로 시계 반대 나오는데 선생님은 한 글자를 주기 위해서 반시계 적었다. 반시계. 자, 시계 방향 누구? A, B 어느 거? B가 되겠죠. B가 되겠죠. 그래서 F, R, 시계 반대는 A 때문에 MG, R1. 됐나? 이 관계가 둘 다 성립을 하면 쟤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이 있어야지 물체가 안정적으로 있을 수가 있다. 이랬나?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거다. 잠깐만.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아까 돌림힘 평형, 힘 평형 이렇게 있다 그랬다 그지? 그리고는 이제 13번. 구조물의 안정성. 요까지 하고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를 더 설명을 해줄게. 그랬나? 구조물의 안정성은 뜻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 선생님이 함부로 분필통을 갖고 장난을 치면 될라나 싶긴 한데 자 이건 너무 가벼울 것 같아. 자, 봐래. 만약에 선생님 분필통을 갖고 있단 말이야. 분필통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살짝이 기울었지. 다시 돌아오지. 이걸 기울였다가 좀 많이 기울이니까 툭 떨어져 버리지. 그래서 다 부사진가 인가 모르겠네. 그럼 이게 구조물의 안정성 하고 관련 있는 거거든. 무슨 얘기냐? 어떤 물체가 있었을 때 얘가 얼마나 기울었을 때는 다시 돌아올까? 안 넘어지고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됐나? 자, 그럼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구조물의 안정성 할 때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 무게중심. 무게중심. 모든 물체에 무게중심이 있을 거야. 무게중심이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일반 교수님이 얘들 막대처럼 생기면 사실은 이거 약간 좁아지긴 했지, 그지? 그래도 거의 같은 상황이라면 거의 이게 뭐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한복판에 중점이 무게중심일 거야. 요것만 딱 받치면 딱 그대로 평형을 유지할 거다. 근데 생미, 자, 얘 같은 게 야구 배트잖아. 얘는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면 길이 한복판에야 만들걸. 그러니까 이만큼 기울어서 여기 무게 중심이 있다는 거야. 딱 받쳤는데 정지를 한다는 얘기는. 이해되겠나? 그러면 질량이 많이 분포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움직여질 거다. 질량이 많이 분포하는 쪽으로. 그럼 대략적으로 물체를 보면 무게 중심이 어떻게 있느냐? 자, 만약에 컵이 있고 물이 있대. 컵이 있고 물이 있는데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건 물이 조금밖에 없거나 물이 많이 있거나 이렇게 된 거야. 물이 조금밖에 없다면 분명히 무게중심이 상당히 아래쪽에 있을 거야. 위에 종이 부분은 가벼우니까. 그런데 물이 꽤 많다면 거의 꽉 차 있다면 거의 높이 한복판에 가까운 데까지 무게중심이 가 있지 않을까. 맞지, 그지? 똑같은 겉보기라고 무게중심이 같은 건 아닌 거라. 질량 분포가 많은 쪽으로 이쪽으로 무게중심 G가 치우쳐져 있을 거다. 수학 시간에 G 했었지, 그지? 무게중심.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조물의 안정성 할 때 좀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 어떤 물체가 있대. 어떤 물체가 뭐 균일한 밀도라면 무게중심은 한복판에 있겠지. 맞지,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기울었어. 기울었어. 이렇게 기울어 있는데 무게중심 요쯤이었다. 자, 이 상황 기울어졌고 그때 무게중심을 확인을 해. 무게중심을 확인했어.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수선을 내려. 바닥 쪽으로. 됐지? 그 다음에 혹시 요게 받침면 아니야? 맞지? 받침면. 자, 받침면의 그림자 영역. 받침면이 있다. 받침면. 그리고 딱 내렸을 때 그림자 영역. 책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진 않는데 받침면의 그림자 영역. 자, 요 그림자 영역 안에 무게중심 연장하는 게 쏙 들어갔지? 그럼 얘는 아까처럼 안 넘어가. 그러니까 아까 쌤 약간 기울었지? 안 넘어가.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 받침면의 그림자 영역에 G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갈 거야. 말 되겠나? 이런 경우를 받침면의 그림자 영역에 G 무게중심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다시 되돌아갈 거야.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하자. 복원력. 되돌아갈 수 있다. 됐지? 근데 만약에 자, 요건 안 그려도 돼. 그러지 마. 자, 이게 억수로 길쭉하게 생긴 애야. 길쭉하게 생기는데 기울어진 거야. 그럼 길쭉하게 생겨서 무게중심 여기 있었는데 무게중심 여기, 아이고요. 받침점 영역에서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벗어났다. 아까. 이렇게 되면 슝 넘어간다는 거지. 복원력이 있다, 없다? 없을 거다. 됐나? 그러면 이렇게 무게중심을 낮추면 봐봐. 똑같이 생겼지만 무게중심 여기 있었다 치자. 여기 있었다 치면 무게중심 여기 있었다 치면 내려오면 그대로 있겠지. 맞지? 그럼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으면 복원력이 훨 커지는 거야. 모양은 일치하더라도 그러나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으면 복원력이 커지는 거야. 여기 그림자 받침면의 그림자 영역 안에 쏙 들어갈 거니까. 이랬지? 오케이. 복원이 가능하다. 복원력이 커진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나중에 배낭 들고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배, 쉽 알지? 그치?
그리고 뭐 세월호 이런 거 보면 배 아래쪽에 사실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평형수가 들어가요. 평형수. 물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컵은 이렇게 기울어져도 물이 들어가면 이 물은 이렇게 유지가 될 거거든. 아래쪽으로 무게 중심을 그대로 유지할 거니까. 그러니까 배 같은 경우에도 쓸데없는 것 같지만 그냥 그 안에 물 자체가 있는 거라. 이 물 자체가 평형을 유지할 거니까. 이렇게 저쪽에 501호, 601호. 그러니까 얘가 평형수가 있으면 물이 아래쪽으로 있으니까 기울어져도 얘가 아래쪽에 쭉 있으면서 무게 중심을 아래쪽으로 잡고 있어. 그러나 쉽게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배가 넘어지는 일은 별로 없어. 그래서 되게 왜 고층 빌딩 같은 경우에도 우리 뭐 대구에는 없지만 뭐 서울의 L타워 이런 것도 밑에는 크고 위로 가면 좁아지지. 이래 다 그거하고 관련 있는 거라. 딴 나라에도 그 보통 건물들이 위로 가면 좀 좁아지는 그런 형태의 고층 빌딩 있는 게 다 구조물의 안전성하고 관련이 있다. 이해됐나? 오케이. 요걸 들으면 대충 될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딱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할게. 심화된 문제까지 선생님 오늘 설명 못 할 건데, 이런 게 하나 있어. 요거 그냥 들어봐봐. 천장에, 받침대에, 이렇게. 천장에 실이 매달아져 있어. 그리고 여기가 막대기거든. 근데 이 막대는 지금 막대 무게를 무시하라 했단 말이야. 막대의 무게를 적용을 해라 이렇게 되면 막대가 균일한 막대라고 나올 거고, 그럼 무게 중심이 아마 길이의 절반 되는 데 있을 거다. 지금 얘는 그거 무시했다. 무시했고, 어떤 물체가 있는데 1m 거리에 물체를 하나 올려놨어. 그리고 2m 거리에 실이 매달려 있다는 거지. 그리고 받침대가 있어. 근데 얘가 지금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지. 그건 봐봐. 여기 받쳐놓고 길쭉한 거 있고 이러면 확 떨어질 것 같지 않나? 근데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거지. 안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받침대 분명히 얘를 위로 떠받친 힘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할 거라고. 맞지? 그러면 위로 떠받치고 이거 아래쪽으로 있고 근데 이 실은 위로 잡아당기는 장력이 있을 거거든. 이랬습니까? 그러면 이 물체가 생 말기로는 30N의 물체라고 적혀 있거든. 그럼 아래쪽으로 30N 힘이 작용할 거야. 그런데 여기에 작용하는 힘도 모르겠고 문제는 이거야. 실의 장력. 얘가 얼마가 작용하는데 이게 질문이었거든. 그러나 얘 F2.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래. 그럼 일단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역학평형이라고 하거든. 역학평형. 무슨 평형이 있어야 되냐면 힘의 평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돌림 힘의 평형이 있어 줘야 한다. 힘 평형은 어디로? 위아래로. 위아래로. 돌림 힘 평형은 시계, 반시계로. 근데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선생님 회전 축을 내가 어디로 잡아야 돼요? 지금 아예 그 생각을 못 할 거거든? 못 할 건데, 자, 설명 들었더니, 선생님, 회전축 어디로 잡아? 나 회전축 진짜 잘 잡아. 자랑할 만큼. 자, 그럼 일단 위아래로는, 그럼 이게 떠받치는 힘과 이게 실의 장력, 애들이 아래쪽으로 이 물체 무게만큼. 일단 식을 세우고 연립을 해야 돼. 왜냐면 F1도 모르고 F2도 모르는 거거든. 문자 2개, 식 2개. 연립해야 되는 상황. 근데 F1과 F2의 합은 얼마? 30. 됐습니까? 위, 아래. 됐지? 그럼 돌리면 평형. 시계는. 그러니까 회전축을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 맞지? 회전축을 잡을 수 있는 건 여기도 다 잡을 수 있어. 됐나? 그러면 선생님은 일단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을게. F1 있는 데를. 왜냐? 내한테 물은 게 이 장력이거든. F1 물었어, 안 물었어? 안 물었어. F2를 물었지. 근데 이 값은 아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축을 해보면 아예 문자 하나가 없지. 문자 하나가 없으면 시가 하나, 답 하나, 끝.
쌤은 일단 회전축을 F1 위치로 회전축을 잡았대. 그러면 회전축 잡으면 요거는 뭐? 시계가? 얘는 시계의 반대제. 그럼 시계는 FR. 요게 1m FR. 시계 반대는 FR. R 얼마? 네. 축으로부터 거리. 그거 조심. 3. 됐나? 그럼 F2는 얼마? 2는 10N 당장 나오지. 근데 만약에 선생님 요렇게 하지 않았다. F1 위치 말고 물체 위치에다가 회전축을 뒀대. 물체 위치에다가. 그러면 물체 위치에다 두면 어느 것? 얘는 시계지. 쟤는 시계 반대지. 그러면 시계는 F2 R2. 됐나? 그리고 또 누구는 F1 축끼리 1. 그러면 이 식하고 연립을 할까? F1 대신에 EF2제. 그치? F1 대신에 EF2 더하기 F2는 32가 F2는 10 나오겠지. 그러니까 축을 어디로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편할 수도 있고 쬐끔은 더 불편할 수도 있다. 이제 그 축 보는 방법은 자꾸 알려주도록 할게. 됐습니까?